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이 넥스트 리보세라님 전진기지 말고도 SMEB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비만 쪽 관련되는 R&D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이제 오후에 1,500억 단기 차입 결정 공시도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벨에서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이제 시리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HLB 제약이 이제 흑자 전환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 HLB 제약은 이제 생명과학에 이제 국내 판권들을 로열티를 주면서 좀 더 이제 제약 쪽에 이제 치중해서 이제 뭐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FDA 이제 규격에 맞는 CGMP 관련되는 인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이제 리보세에 관련되는 부분들 약물을 생산하고 있는 어떤 흐름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HL 제약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할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테마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SMEB라고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과거에 이제 메디포럼 제약, 그러니까 HLB 제약으로 인수되기 전에 개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뭐 치매 쪽 중심되어 있습니다만 비만 쪽도 이제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개선이 가능한 어떤 R&D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제약사,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R&D를 잘해서 미래 가치에 증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ETC 중심의 어떤 매출이 높잖아요. 뭐 칸첼이라든 뭐 이런 부분들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을 벗어나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과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SMEB 같은 경우에는 혈중에 이제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중요한 것들은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 환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좋게 하는 뭐 알테오젠의 SG 제형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도 지금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석 달에 한 번씩 맞는 형태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빅파마와 지금 이제 기술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듯이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이제 SMEB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이제 엘리커스죠. 혈액 항혈액 응고제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는 이제 그 약으로 이제 그 경구용으로 하는 것을 주사용으로 하면 매일 그 먹어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만 이제 주사례로 하게 되면 효과를 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이제 이 SMEB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여러 적응증으로 이걸 이제 연구해서 가시화를 시키게 되면 요게 이제 기업 가치에 정대에 되는 건데요. 아직 이제 그 개발의 진전도가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지속적인 어떤 R&D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 그룹 최대 4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HLB 쪽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R&D 쪽에 이제 투자는 늘어왔다. 예, 2019년도 이제 메디포럼 시절에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되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상희 연구소장, 이분도 이제 한 5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쪽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연구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제약이 뭐 칸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뭐 자금 투여를
많이 하면서 이 판관비를 많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결과들이 올해는 수익성에도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본래 이제 연구개발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SMEB는 이제 스마트 컨티뉴어스 매뉴팩처링 시스템 for encapsulated biodru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꾸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서방형으로 서서히 그러니까 약이 몸 안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하면 자주 이렇게 그 복용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어떤 그 복약이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고령화되어서 나오는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의 편의를 그 경구용보다는 주사제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치매, 파킨슨 관련되는 퇴행성 노인질환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이라든지 비만, 탈모 여기도 지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연구 시작일은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형 연구라든지 동물 모델 평가죠. 그래서 임상 1상이 이제 승인이 났던 엘리커스의 이제 이 부분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데 파이프라인의 어떤 현황이 초기 단계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되어서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올리는 부분들이 이제 제약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그 생산 전진 기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상 및 상용화 단계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더 요구되는 어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의 종목들은 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HLB 제약 입장에서는 여러 테마로 사실 좀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제 리보세라님 이제 허가되고 나면 이제 이런 이제 R&D 어떤 가치들도 본격적으로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 보면 공시 쪽에 이제 이노베이션에 1,500억 관련되는 단기 차입인데 요거는 이제 상가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쪽에도 이제 뭐 단기 차입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공시가 있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1,500 정도 이렇게 차입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베리스모의 카티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요. 카티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가 또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카티는 이제 2017년, 2018년도 이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임상이라든지 개발 과정에 뛰어드는 국내에도 뭐 이노베이션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유틸렉스가 이제 카티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조를 하실만 하고요. 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대표적입니다만 이 카티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AD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신라젠이 했던 그 항암 바이러스 관련되는 뭐 그 팩사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의 종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티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더불어서 가장 뭐 일단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익입니다만 다른 어떤 항암제에 비해서는 단 한 번만 투여를 해서 완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다른 항암제보다는 환자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좀 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치료 위에 재발류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재발이 되었을 때 이제 치료를 이제 기존 치료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카티 치료제 개발이 계속 이제 되는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래 이제 혈액암 쪽에 이제 되어 있고
그 혈액암 쪽에서는 이제 이 그 타켓하는 부분들이 딱 이제 정해져 있는데, 고형암 쪽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 타켓이 아직 안 선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 과정에서 극복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베리스모의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 쪽에서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초기 단계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임상의 결과가 나오는 게 한 20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이제 킴리아라든지, 허가를 받았던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A가 뭐 안티젠이고 리셉터니까 유전적으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아가면 되는데, 그 종양 미세안경 형태로 이제 T세포가 이 기능을 못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T세포 표면에다가 그 항체의 어떤 절편을 유전 조합을 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찾아가게끔, 마치 항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듯이 유전자 이제 조작을 해서 T세포 앞에다 달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렇게 해서 그 암세포를 인식하면 요 이제 CD 그 3제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 전달하는 이제 그 단백질 형태입니다. 요렇게 이제 기존의 카티는 되어 있는데,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CD3제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단백질이죠. DAP12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체내 신호 전달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CD3 제타나 뭐 DAP12 같은 경우는 신호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해서 T세포라든지 NK세포가 효과적으로 암 같은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CD3 제타를 이용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뭐 좀 단점 같은 경우 뭐냐면 항상 이제 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세포의 특징이 면역감문 억제될 때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T세포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입니다만 항상 이제 그 항원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기능이 떨어지는, 요게 이제 T세포의 탈진이라고 하는데, 이그조스팅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DAP12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틸렉스의 이제 그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T세포의 어떤 이제 탈진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그 베리스모가 이제 하는 이 부분들도 보면 이걸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우수한 약효를 나타난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 고용암 쪽으로도 확대해서, 이 카티는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 대비해서 굉장히 그 반응률이 높고 그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굉장히 이제 기대가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그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삼각합병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이 이제 베리스모 형태를 마치 HLB가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거의 100% 가지듯이 장기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음량 패턴에서 음봉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선 지키면서 일단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B 마찬가지로 장중에 좀 밑꼬리가 나왔습니다만, 몸통을 이제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21,000원대 윗단, 그러니까 2만원 가격, 그 월요일 날에 이제 그 시가 나왔던 21,300원을 일단 유지하면서 마감됐다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 거래는 여전히 여기도 좀 줄이면서 끝났고, 이제 거래가 늘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양봉을 붙이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나왔던 이 갭을 메꾸는 어떤 시도를 나타내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테라피틱스는 유일하게 이제 그 어제 강력하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위로 올라갔고,
장중에 이제 밑꼬리가 나타났고 이제 몸통이 조금 이제 나타났습니다만 이 월요일에 이제 그 8,000원 언더보다는 윗단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도 거래량은 여전히 좀 줄은 상태죠.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아직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못했어요. 요 4,249원이기 때문에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4,260원이기 때문에 그 살짝 위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연봉의 그 양봉의 그 종가 라인을 좀 아직 확보를 못했고 월요일에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400원, 500원대 구간을 넘어가면서 이제 줄여주는 모습을 글로벌도 나오는 모습이 이제 그 목요일날 금요일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늘면서 양봉이 몸통 중심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중시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